안녕하세요. 대륜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교과서로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회과 부도는 49페이지를 펴고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6, 17페이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그 변화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교과서로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위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다 알 거니까, 그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0도에서 90도의 값을 갖는데, 위도의 차이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햇볕을 받는 양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사량의 차이, 해가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사량에 따른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교과서 여기 그림을 잠깐 같이 볼게요. 보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굵기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동일한 에너지의 값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적도대 주변은 보면 여기에 좁은 지역에 요만큼의 양이 들어가고, 같은 양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돋보기를 들고 까만 종이에다 이렇게 하면 불이 붙을 정도로 모이죠. 그러니까 이게 돋보기가 특정 지역에다가 이 태양 에너지를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밖에 햇빛을 받으면서 다닌다고 해서 몸에 불이 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한 점으로 이렇게 몰아서 그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이 붙을 정도로 이제 고온이 나는 건데, 그 원리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돋보기를 대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좁은 면적에 집중되느냐,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분산되느냐, 그래서 열이 집중되는 것과 분산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어떤 고온과 저온의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사량의 어떤 차이, 그리고 이 위도에 따른 일사량의 차이,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이 기온이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거나 남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빙하, 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름의 기후가 많이 나타나니까 뭐 얇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 또는 뭐 적도대 주변의 해안 지역에서는 수상가옥 같은 것들을 짓고 살게 될 거고, 고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눈이 이렇게 있는 환경들이 많을 테니까 동물, 뭐 가죽으로 된 그런 두터운 옷들, 이런 것들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지가 않아요. 자전축이 약 23.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지 않죠. 수직으로 서 있다 그러면 연중 계속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받는 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들이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이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러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낮의 길이가 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반면에 태양 에너지를 좀 적게 받았다 그러면 저온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은 그런 낮의 길이가 긴 지역은 이제 여름이 될 거고, 반대로 낮의 길이가 짧은 그런 지역들은 태양열을 적게 받으니까 추운 겨울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
위도 약 30도에서 60도 사이 지역은 이 계절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적도나 아니면 극지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속 많이 받고 연중 계속 적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계절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까운 뭐 적도대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이렇게 놀러 가도 계속 항상 덥거나 아니면 더 덥거나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의 어떤 계절 변화가 생기지 않는 뭐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지구 공전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뭐 24절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또 배우게 될 테니까 우리는 크게 이제 춘분 그리고 뭐 하지, 추분, 동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시 종이 멈출 때까지 멈췄다가 갈게요. 춘분은 이제 춘자가 봄이죠, 그죠? 봄이라는 뜻인데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낮의 길이가 이제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여름이라는 뜻이죠, 그죠? 태양 고도가 가장 높게 찍히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동지는 겨울이죠. 동지는 알다시피 여러분 밤이 가장 긴 시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제 위도가 반대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 봄,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남반구 지역은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겨울인데 남반구 지역으로 놀러를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여름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여름인데 남반구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은 겨울이 될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 눈이 내리는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겨울이 되죠. 반면에 남반구 지역들은 이때 뭐예요, 계절이? 또 여름이죠, 여름. 그죠? 그래서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서핑을 타고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계절적인 변화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앞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여는 활동 이야기를 보면, 지금 여기에 겨울인데 아르헨티나로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뭘 챙길까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짐을 챙길 때 겨울 옷들을 챙기면 아무래도 부피가 많으니까 가서 불편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갈 때는 여름 옷들을 많이 챙겨야 현지에서 쉽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한우리한테 선물 사다 줄까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경도가 대척점에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 차이가 12시간 차이가 나죠. 여기는 우리나라는 오후 3시지만 이쪽 지역은 새벽 3시가 되겠죠. 그런 차이점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계절 차이에 따른 인간 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 간 계절 차이, 시장은 멀어도 장사가 잘 되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농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차이점들이 나오게 되니까, 보통 우리가 봄에 이제 어떤 모종을 하거나 뭐 모내기를 해서 씨앗을 뿌리고 해서 보통 가을철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가을철에 수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먹다 보면 언젠가 이제 식량이 떨어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분들은 보면 이제 수확 시기가 반대가 되겠죠. 이때는 자기들이 가을이었을 거고 우리가 이제 봄이고, 이 지역이 봄이고, 쭉 지나서 봄쯤 와서 이제 식량이 떨어질 때쯤 되면 남반구 지역은 이때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식량은 부족할 거고 공급은 적다는 이야기죠. 공급은 적다는 이야기고, 반면에 사람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전체 지구를 놓고 보면 육반구는 북반구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죠? 땅은 북반구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북반구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많아질 거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을 테니까 그때 이제 남반구에 있는 이런 국가들은 생산한 곡식 같은 것들을 비싼 가격에 이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스키 타는 이야기, 이건 이제 계절이 반대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경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경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볼 텐데, 경도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시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뭐 특히 유럽 같은 곳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이제 낮과 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도에 따른 시간 차이, 그다음에 이제 뭐 본초 좌우선, 표준시, 그리고 어떤 날짜 변경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겠지만 지구는 360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경도 15도가 바뀔 때마다 1시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시차가 뭐 저마다 이렇게 나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 기준점을 마련해 보자 라고 했던 게 이제 본초자오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그린위치 천문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0도로 잡고, 왜 하필이면 여기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미국이 세력이 강하지만 당시에 이런 걸 기준으로 잡을 때 영국에 힘이 셌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만약에 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잡자 그러면 아마 미국은 뭐 뉴욕이나 워싱턴을 본초 잡았던 0도로 잡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힘이 셌다 그러면 서울에 뭐 경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135도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동경 135도선 그러면 15로 나눠보면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영국의 기준 시간보다 우리가 9시간이 빨라요. 근데 우리 지도를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한반도가 위치를 해요. 근데 보면 이게 동경 135도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는 시점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시차가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국제 표준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우리가 동경 135도선을 기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경과 동경으로 나눈다고 했고, 그 값은 0도에서 180도, 0도에서 180도니까 15로 나누게 되면 12시간씩, 12시간씩, 그럼 합치면 딱 24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동경과 서경 지점이 이제 만나는 그 지점이 생기겠죠. 동경 180도 선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쭉 가서 돌아오면 어차피 이제 360도니까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딱 만나는 지점은 실제는 같이 낮이고 같이 밤이고 동일한 시간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경을 쓰느냐 동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24시간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짜 변경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교과서 19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나는 이런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제 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게 좀 뭐 좋은 점으로 어떤 산업의 시스템을 돌리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점들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반도체로 유명한 미국의 지역이 어디죠? IT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곳.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 있고, 뭐 우리나라도 IT가 유명하긴 하지만 뭐 아시아 지역에서 IT가 또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남부아시아에 있는 인도가 또 되게 유명하긴 해요. 이쪽 실리콘밸리와 인도의 시차가 거의 반대로 이렇게 뒤집혀집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부탁을 하면 인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을 쭉 하고, 이 사람들이 일을 마칠 때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IT 반도체에 관련한 산업들이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차를 이용해서 협력하는 업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뭐 인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를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늦은 밤에 본다, 뭐 새벽에 본다 이렇게 하지만 현재에서는 오후에 열리는 그런 경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경우에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서 뭐 경도가 비슷한 지역에서 열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대에 많이 보게 되겠지만 시차가 거의 반대로 나는 그런 12시간 정도 차이 나는 지역들은 우리가 뭐 아예 뭐 그쪽이 저녁 경기라 그러면 우리 아침에 봐야 될 거고 아니면 뭐 새벽에 보는 뭐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기는 이유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교과서 19쪽에 세계 여러 지역의 시간 차이에서 세계 표준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경도에 따라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다는 이야기고, 플러스가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빠르다는 걸 의미를 하죠. 여기 영국 있는 지역에서 올라가면 여기 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란색 요 선, 요게 가상의 선, 이게 뭐죠? 이 앞에서요 이야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본초 좌우선이 되겠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국에는 마이너스 9, 우리는 우리나라 있는데 올라가 보면 좀 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원래는 GMT 여기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플러스 9시간이 되죠. 영국을 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플러스 9가 된다는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동경 135도, 그죠? 동경 135도를 우리가 표준시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15도가 1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플러스 9, 9시간이 우리가 빠릅니다. 그래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가 그렇게 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면 자료 1을 보고 우리나라가 9월 22일 오전 9시일 때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의 날짜와 시간을 각각 구해보자. 위에 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오전 9시다.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를 하면 되니까 영국은 같은 날짜 9월 22일이 되겠고, 그리고 밤 12시, 그러니까 오전 12시가 되죠, 그죠? 자정. 보통 우리가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를 얘기하고,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쪽에 위치를 하네요, 그죠? 우리 시간에서 지금 14시간을 빼면 뒤로 돌아가면 일단은 날짜가 바뀌겠네요, 그죠? 날짜가 어제 날짜로 가야 될 거고 9월 21일이 되겠고, 시간을 빼면 오후 7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주고 뭐 시간을 맞춰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쉬울 텐데,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이나 다른 이런 뭐 자습서 등에서 보는 자료들을 보면 각각의 경도의 값을 줘요. 경도의 값을 주고 시차를 묻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경 135도를 쓴다. 그러면 영국과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날까? 영국은 현재 몇 시인데 우리나라는 몇 시일까?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영국은 0도고, 그렇죠? 그러니까 15도로 나누면 플러스 9가 나는구나. 뉴욕 같은 경우에 뭐 또 뉴욕의 값을 주겠죠, 그죠? 뉴욕에 뭐 경도 값을 준다.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운데 180도, 이쪽으로 오면 동경 180이 되고, 지구가 둥그니까 둥근 걸 지금 잘라가지고 펼쳐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쭉 오면 이 지점이 이제 서경 180도예요.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가 만나는 이 지점이 생기죠. 그러면
이 지역은 원래는 시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져. 근데 문제는 이제 날짜가 하루 차이 나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여기가 이제 이쪽을 경계로 해서 이쪽이 동경지역, 이쪽이 서경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만약에 아니면 아예 이제 이쪽에 어떤 섬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서경지역을 쓰는 것과 이쪽 지역에 쓰는 것 떠 있는 시간대는 비슷하지만 해가 떠 있는 시간대는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날짜가 아예 하루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섬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섬인데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가 저녁 시간 아니면 밤 시간대 많이 떠요. 빨리 뜨면 저녁 7시, 보통 9시, 10시쯤 이렇게 떠서 한 약 7시간, 뭐 8시간 가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가서 보면 도착해 보면 날짜가 어제예요. 타임머신을 탄 게 아니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4월 28일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인데 4월 28일 뭐 밤에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밤 비행기를 타고 쭉 가면 밤을 이렇게 밤 시간이 넘어가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도착하면 다음 날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착해서 보면 어제예요. 여기는 4월 27일 낮이에요. 도착해 보면. 왜냐? 이 시간 차이. 그죠? 그래서 날짜 변경선을 건너갔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차들이 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자료 2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표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옆으로 국토가 긴 나라들, 이렇게 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경도가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 160도, 그래서 동쪽에 있는 뭐 블라디보스톡과 유럽에 가까운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시차는 약 7시간 정도가 난다 그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해가지고 보면 약 3시간 정도의 경도 차이가 나는데 보면 이제 동일한 시간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개 표준시를 사용했는데 당연히 이제 수도인 베이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게 되겠죠. 그러면 약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서쪽 지역하고는 날 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장점과 어떤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시간을 통일한다.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같이 움직일 테니까 어떤 사회적 통합에는 좀 유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해서 시간을 함께 되면 이제 동과 서쪽이 뭐 동일한 출근 시간대, 동일한 퇴근 시간, 뭐 동일한 뭐 등교, 하교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떤 업무적인 교류 뭐 이런 것들도 좀 편리하게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좀 배경이 좀 있어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뭐 민족 같은 경우는 한족인데 한족과 기타 약 50여 개 이상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족이 한 90% 정도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을 위주로 하고 유명한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이쪽에 위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쪽 중심으로 해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어떤 중국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표준시를 통일을 한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소수민족들은 좀 소외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쪽 서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아침에 해가 떴다고 하지만 자, 이쪽은 해가 떴다고 하지만 이쪽은 아직 해가 뜨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해가 뜨지 않아도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고 하는 뭐 이런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런 경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차가 나는 것 아니니까 이런 한 나라에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겠죠, 그죠? 자,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 정리하고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 자, 국가의 위치는 위도나 경도를 이용하거나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자, 넓은 지역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죠? 맞는 이야기고.
자, 다음 지구는 하루 동안 360도 회전한다. 자전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건. 그죠? 그런데 북반구, 남반구라는 말이 나오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계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자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전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한 계절에 대한 이야기는 자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전으로 이해하는 건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 자, 다음 낱말 카드 3장을 보고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은 무엇인지 써보자. 경도, 영도, 표준시, 그리니치, 천문대. 정답은 뭐죠? 시간의 기준이 되는 본초, 자, 오 선입니다. 이게 한자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데, 뭐 기본, 기초가 되는 선이다. 그때 시간인데, 이게 자오가 뭐냐면, 우리 12지라고 해서, 여러분도 알 텐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 때, 그때 나오는 자오예요. 이 자가 이제 쥐가 되고 오는 말인데, 자와 오가 방향을 이야기하면 이제 북쪽과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정할 때, 자. 그리고 낮 12시를 우리가 정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오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연결한 가상의 선. 그걸 이제 시간의 기본, 기초로 잡는 선이다 해서 본초 자오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 교과서 정리를 다 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습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교과서 정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